지역 관광 거점 도시의 강원 강릉시,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등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문화 브랜드가 가장 확고한 도시로 내국인 관광이 활성화된 한옥마을의 관광성을 도시 전체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 지자체 간 업무 협약을 통해 협력 관광 상품을 계획하는 등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이 높게 평가되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이었죠. 전주시가 지역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전주시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의 의미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그리고 남은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는 또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이 방한 외래객이 1,750만 명으로 사상 최고였어요. 2015년도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니까 정부의 가장 첫 번째 고심이 외국인을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시킬 것인가. 이것이 정부의 고민이었는데 이런 정부의 고민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관광 거점 도시 사업입니다. 네. 2가지 종류인데 이 국제관광도시, 지역관광 거점 도시입니다. 국제관광도시는 부산이 선정됐고 서울과 대등한 수준의 외국인 유치를 하는 거고 나머지 4개의 지방관광 거점 도시는 4년 후 또는 10년 안에 지금의 부산이나 서울 수준의 외국인을 많이 10%까지도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고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주로 국내 서울에 집중된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그렇습니다. 목표의 사업이군요. 작년 4월 달, 그러니까 작년 봄에 대통령께서 관광혁신 전략 회의를 했는데 그 일환으로 이 대한민국 관광을 다시 한번 살려서 대한민국 경제를 좀 온기를 넣자. 그런데 핵심이 이제 지역 그리고 콘텐츠, 산업 이 3가지가 핵심 가치였는데 그 일환으로 온 게 이제 관광 거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가 그동안 축적된 문화의 힘, 또 많은 장병건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 도시로서 이제 국가대표 관광지가 된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시험 합격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합격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선정되기 전에는 우려도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후발주자로서 늦게 뛰어들었다는 그런 우려도 있었고 이번에 선정된 뭐 강릉이나 목포나 부산과 달리 좀 바다로 접해 있지 않은 내륙이라서 좀 불리하다 이런 의견도 많았는데 선정될 거 예상하셨어요? 부산을 제외하고 강릉하고 목포는 해안, 항만을 갖고 있는 도시고 안동하고 전주는 내륙 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도 이 뭐 국제공항이나 KTX 이런 조건도 상당히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 전주의 강점은 지난 한 10여 년간 한옥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전주시만 이 단독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전북도와 14개 같이 시군이 서로 이 협약을 통해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전라북도 관광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이번 어떤 사업에 임했다는 것이 성공적입니다. 또 하나는 전주 시민들의 어떤 문화관광 의식이 이번에 상당히 좋았고 또 이런 사업을 따기 위한 열망 이런 것이 이 사업을 우리가 획득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 9개 지금 도시가 공모에 응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주, 보령, 경주, 그다음에 통영, 여수 여기는 지금 사실상 탈락이 됐던 곳이잖아요. 근데 면면을 놓고 봤었을 때 정말 여기도 정말 꽤 괜찮은 곳인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 전주가 그런 나름대로 경쟁할 수 있는 다른 도시들을 갖다가 이제 뒤로 밀어내고
이 위치를 차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으로서 좀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경주 쪽 언론의 반응을 조금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사실 경주가 될 줄 알았어요. 안동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정서상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는 사실 안동보다는 경주가 굉장히 강한데 왜 경주가 떨어지고 안동이 됐을까 저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동이나 이쪽 지역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정부가 그 관광 거점 도시를 선정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컨텐츠를 갖고 있나 보다도 앞으로 발전 잠재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느냐도 참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동과 비슷한 어떤 관점에서는 전주도 그런 부분을 참 고생 많이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뭐 250개 도시 정도 되죠. 근데 이 모든 도시들이 관광은 가장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고 또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이제 1차 때 서류 심사를 했는데 21개 도시가 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전주가 한 8등, 9등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위 안에 드는 거는 상당히 힘들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뭐 이 관광도시가 안 돼서 예산이 덜 오는 그것도 지역으로 보면 손해지만 요즘에 뭐 무한 경쟁입니다. 도시끼리 또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는데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워낙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떨어지면 시민들이 약간 열패감 이런 게 있잖아요. 연초부터. 그래서 이제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었던 게 뭐 사실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지혜롭게 도와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쾌거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듣기로는 향후 5년간 약 1,3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여되는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라고 들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대 핵심 사업, 20개 전략 사업, 7대 연계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너무 많긴 한데 이 중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골자를 설명을 드릴까요? 크게 이제 뭐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네. 전주의 관광을 그동안의 양적 관광에서 이제 질적 관광으로 큰 변화를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이제 국내 관광지에서 국제 글로벌 관광도시를 성장하자는 것. 그다음에 전주 한옥마을 한 곳에서 전주 전역 그리고 14개 시군으로 우리가 확장하자. 그런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만 명 관광객들의 반절인 500만 명이 와서 1박 2일 한 다음에 1,000만 명이나 갔잖아요. 그런 질 높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인프라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특히 전주가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가장 불필요한 언어 문제라든지 뭐 작게는 화장실, 침실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에 일소에 해결을 하자. 그리고 전주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들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누가 오더라도 정말 재밌게 즐겁게 왔다 가는 그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주 한옥마을 한 곳이었는데 구도심 100만 평이 이제 주 거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종합경기장과 법원 검찰에 들어가는 이제 미디어 아트센터라든지 요즘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는 팔보예술공장까지 전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또 이 연계해서 14개 시군으로 확장하자. 그런 데 예산이 이제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양보다는 질, 국내인뿐만 아니고 외국인 그리고 전주 한옥마을뿐만 아니고 전주 지역 전역, 연계된 또 14개 지역까지 시군. 네. 확장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뭐 외국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외국인 관광객을 이제 주로 목표로 하신다고 하니까 2024년까지 150만 명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숫자만으로 보면 거의 현재 10배 이상을 5년 안에 키우겠다는 목표신데 그만한 어떤 컨텐츠가 계획이 준비돼 있으신 건가요? 요즘에 다 체험 위주로 다 가기 때문에 한옥마을 또 전주에 100가지 체험을 만들어서 이미 그건 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고 지금 어쨌든 주요 거점은 한옥마을인데 한옥마을이 지금 상업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이걸 일거에 좀 정리해서 이제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언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환대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 좀 끌어올리자는 게 있고 또 특히 뭐 관광 거점 도시 이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트램은 분명히 그 도시를 살리는 매력부리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트램이 한옥마을에 맞게 한옥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도심까지 순환 트램을 만들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구도심 전체를 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도시에 있던 컨텐츠를 전주에 이식하는 게 아니고 전주가 늘 전주를 더 전주답게 전주 다음 이 전주 다음으로 이번에 승부를 한 건데 전주 다음 컨텐츠가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꼭 뭐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뭐 그것도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국제 영화제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체험거리라든지 이런 걸 통하면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외국인 관련해서 뭐 갱리단길의 외국인 특성화 사업 뭐 네. 이런 것도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 한옥마을은 구도심 이제 100만 평을 문화 재생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옥마을이 7만 평이에요. 구도심 100만 평을 문화 재생을 하는데 갱리단길은 뭐 저도 지금 여전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프랜차이즈를 3년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 전주시에서. 그래서 거기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제 또 독특한 카페들이 들어오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25대 영화제에 들어가면서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이제 프랜차이즈가 안 들어오다 보니까 멕시코에서 살다 온 10년 되신 분이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 음식점을 냈고 또 한 분은 파리에서 모델 하셨는데 모델 하신 분이 또 오시게 됐고 또 미국 사람이 또 수제 맥주를 내고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굉장히 독특한 공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행자들이 모이면 자기들끼리 정보하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데 그 공간을 전주를 대표하는 외국인 여행자 거리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정보가 모일 수 있도록 그 인프라를 깔아주고 또 그쪽에 예술 축제를 만들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언어나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한옥마을과 또 다른 색깔로 이 공간은 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저도 또 유학을 하고 외국에서 좀 살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여기 왔었을 때 저를 만나고 제가 전주를 또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느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본 거니 사실 외국인들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단 전주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차별화된 다양성입니다. 네, 그런데 전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았죠. 그런데 그 부족함을 갱리단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갱리단길에서 지금 피어나고 있는 이런 다양성의 기적들을 우리가 한 번쯤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까 시장님 말씀 중에 뭐 관광 트램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한번 트램을 다루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최낙환 교수님이 그때 안 나오셨으니까 예, 저는 안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교수님 의견 트램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갈까요? 이제 뭐 글쎄요. 트램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이 3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사실 지금 이번에 그 관광 거점 도시와는 관계가 없는 전주시의 순수한 예산을 통해서 지금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은 좀 한번 네. 이 자리에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일단 관광 트램입니다. 일단 한옥마을 내부 2차는 구도심 이제 순환 트램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지금 경기전 들어가신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한 50만 명 정도만 이걸 타주면 충분히 저희가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민자에서 자꾸 지금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날 내로 철도 연구원에서 용역이 나옵니다. 이 규모라든지 노선 이런 게 나오면 거기서 그게 다 나오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으면 뭐 힘든 건데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민자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그건 분명히 경제성은 거의 뭐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광 거점 도시라 그래서 이 사업이 외지인만 또는 외국인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전주 시민 또는 전북 도민도 같이 이용하는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꼭 외국인 이런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트램을 도입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이제 찬성하는데 일단 노선을 제가 되게 지금 주의 깊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한옥마을에 대해서 인터뷰하시는 어떤 관광객들의 인터뷰를 보면 저 여기 고즈넉한 한옥 보러 왔는데 막 되게 실망해요 이런 분들 인터뷰 보면 조금 살짝 조금 화가 날 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0만 관광객에게 한옥마을에 북적북적 거리는 주말에 왜 옵니까? 고즈넉한 한옥마을 보고 싶으면 좀 그분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네. 혼내지 마시고. 아니 일요일 날 와서 그 사람 많은데 와서 꼬치 하나 먹고 가면서 한옥마을 어디 구석구석을 다 봤다고 그렇게 한 번에 평가하는 거 저는 되게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 트램 같은 경우가 그런 분들이 또 하나의 체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갇혀 있는 여행 그 동선을 저쪽 그 치명자산부터 이번에는 완산 가명까지 전라 가명이나 구도심까지 어떻게 노선이 나올까 저는 그게 너무 관심이에요. 다만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 태조로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관광 열차식으로 나오면 저는 대단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선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직 트램- 결정된 건 네,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요. 이번 그러니까요. 트램의 네. 목적은 구도심 전체를 가급적이면 걷는 도시로 만들어가자. 네. 그래서 구도심 초기까지만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오고 트램을 통해서 이제 걷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가자. 이런 목적이 물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그 사업 슬로건 보니까 가장 한국적인 한문화 관광 거점 도시를 지향하는 것 같은데 아까 뭐 한문화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지만 한식도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업 계획 내용 중에 한식 관련된 콘텐츠가 잘 눈에 띄지 않아서 조금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음식 창의 도시를 관광으로 접목하는 거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 저도 이 대본을 보니까 이해가 갈 정도로 상당히 맞는데 우리 사업 내용이 이제 관광객, 외국인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특히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한 음식, 할랄 음식이나 이런 비건 메뉴 이런 거에 초점을 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을 좀 다양하게 중국이나 일본 관광객 말고 저희가 초점을 둔 건 구미 관광객하고 중동, 무슬림 이런 분들을 유치하는데 그런 여건은 아직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초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에 이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갔었을 때 그쪽 현지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오히려 그게 진정한 여행다운 것이고 실제로 그 문화를 갖다 체험하는 것처럼 생각할 텐데 이 내용을 채워갈 때 실질적으로 음식 창의 도시와 관련된 이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주제에 맞는 우리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전주 하면은 전라북도 내에서 봤을 때 남원의 추어탕 거리, 전주의 막걸리 골목 이 정도 말고는 딱 어디 가면 뭘 먹을 수 있다가 언뜻 딱 떠오르진 않아요. 사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게. 어떤 마케팅 차원에서 해주시는 것도 참 저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음식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큰데 사업 내용이 좀 부족하다. 그 점은 맞아요. 저도 이렇게 자인을 하게 되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시애틀에 다녀왔었는데 이제 시애틀 친구들이 자기들이 유네스코 이제 문학 도시라고 우리는 음식 도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더라고. 그리고 요즘에 또 저희가 미국의 뉴올리언즈 재즈하고 우리 국악하고 지금 협연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역시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브랜드 파워가 있는데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전주가 대한민국의 최고의 미식 도시라는 것을 이미 외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이제 구현하지 못한 것들은 이번에 관광도시 지점에 잘 채워서 하여튼 저희가 좋은 성장을 삼겠습니다. 스타 13개 시군과의 타 지역과의 연계 부분도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 선정에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이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14개, 나머지 13개 시군이 다 동참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머지 13개 시군도 전주의 어떤 집적된 이익이 분산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을 정말 요즘 흔한 얘기로 말하는 공유라는 말로 쓰고 싶어요. 나머지 13개 시군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전주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일단 만들어야지 그냥 전주시 혼자 독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수님 말씀 저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도시들이 약간 이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전주를 흡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제가 이제 단체장님 한 분 한 분에게 이 광역사업이니까 같이 좀 동의 협약서 해주시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정신을 잘 지켜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정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에는 시간여행, 뭐 김제 지평선 축제, 또 임실, 그다음에 뭐 치즈 축제에서 장수 사과해서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얼마든지 뒤떨어지지 않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연계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전라북도 전체를 좀 온기를 돌게 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이 관광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자기 차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옥마을을 보고 나서 미륵사지를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익산 가서 익산에서 다시 미륵사지 가야 되는데 이런 광역 버스망이 전 좀 보완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북 투어 버스 이거 사실
시간대도 맞추기도 어려울 거고 자기가 가고 싶은 코스가 아니면 선뜻 애용하기 어려울 텐데 이런 광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돼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관광 거점 도시가 뭐 예산은 1,300억입니다만 저는 우리가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뭐 무한장 확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 보여져요. 예를 들면 지금 한옥마을하고 지금 아중 호수하고 그 위에 있는 호동굴 쓰레기 매립장 여기를 이제 국가 정원으로 저희가 만들려고 어제 용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거점 도시니까 국가 정원에 빨리 근접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저기는 다 대답을 줄 거고 전주역이 새롭게 지어지는데 뭐 3년, 4년 걸리는 것보다는 절차를 제대로 해서 그걸 좀 한 1년 정도 앞당겨 주시라. 관광거점 도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1단계 앞당길 수도 있어서 이게 저희는 전주나 전라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이건 관에서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네. 우리 전라도나 시군 또 우리 전주시도 하지만 시민협의체 이런 것들을 저희가 촘촘하게 잘 구성을 해서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그 마지막으로 사업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나 선정이나 내용과 아쉬운 점 또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뭐 개선점 이런 것들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그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들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어요. 뭐 4만 명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봤더니 딱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가 있는 건요? 그 일자리 청년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전략 사업이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쇼핑 편의 서비스 제공하고 20억 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전부더라고요. 이 많은 예산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갖다가 지금 이 예산 속에 담게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4만 명의 관광 일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적합한 것인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아쉬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충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500억 원 포함해서 1,300억 원이 지원되는 이게 관광 쪽으로 보면은 역대급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광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1,300억 원이 백화점식으로 여러 사업에 짜잘짜잘하게 나열되면 전 이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좋으니까 임팩트 있는 전주가 진짜 하나의 어떤 랜드마크가 딱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게 하나가 명확하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 선정이 이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지금 5년 단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10년, 15년에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주가 글로벌 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거를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효율적이고 또 이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사람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도시화가 진행되고 교회화가 되고 역 도시화가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도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구도심이 몰락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의 이 책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재도시화라고 그랬어요. 구도심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어떤 걸로 하냐? 문화와 컨텐츠, 역사. 기존에 갖고 있던 컨텐츠를 갖고 성공한 케이스인데 전주가 아마 가장 재도시화에 성공할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됐고 뭐 일설에는 문화로 싹 틔우고 관광으로 꽃 피운다는 말이 있듯이 이 관광 거점 도시가 전주의 글로벌 도시의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 강조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구도심 문화재생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전라 가명복원이 거의 마무리화 됐고 또 특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 데가 바로 선미촌, 시청 뒤에 선미촌도 아주 재생이 잘 돼서 벤치마킹 여행을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 공간도 소중한 공간인데 그 조그만 10평도 안 되는 그 물결서사라는 서점에 대형 서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의 거리에는 466억 규모의 영화의 전당이 또 들어서게 되고 또 치명자산에는 세계 종교 평화의 전당이라는 종교관광 시설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충경로 거기는 저 제2 천마중길이 조성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서학예술마을은 문화재생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이 공간이 다 문화로 꼽히는 공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뭐 팔복이나 여러 군데를 저희가 만들어 가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훼손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주가 문화로 승부해서 도시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관광객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관광의 큰 핵심 가치는 공정여행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여행,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이렇게 해서 도시가 훼손되지 않고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도시 브랜드입니다. 전주가 뭐 재밌게 놀러 갔다 그런 도시로서도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전주에 갔더니 즐겁고 행복했지만 전주 시민들 전주가 만만치 않은 도시더라. 이분들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이렇게 우리가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 브랜드 가치는 우리 아이들이 다른 도시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전주에서 왔습니다. 저 전주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때 그 전주 이런 브랜드 가치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뭐 단순한 여기서 돈 버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전주라는 브랜드를 그렇게 아주 가치 있게 올리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번 관광 거점 도시를 통해서 우리 전주가 여러 면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기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온 것 같네요. 네, 오늘 그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선정에 대해서 기쁨도 나누면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들까지 챙겨봤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군산시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이 4월이면 종료됩니다. 연장을 할 수 있느냐 여부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연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지역 사정을 고려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군산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지정기간 연장을 위해서 행정과 정치가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